정경희 클래식 수요일 2부는 여러분이 계신 그곳을 콘서트홀로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클래식계를 이끌고 있는 음악가들을 모셔서 라이브 연주도 청해 듣고요. 깊이 있는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수요 초대석, 오늘 모신 주인공은 세밀한 해석으로 독자적인 연주 세계를 펼쳐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록의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명예교수이기도 하신 바이올리니스트 김현미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시간이 정말 빠르죠. 2024년 1월에 뵌 게 엊그제 같은데 세상에 교수님 2년이 훌쩍 지났어요. 맞아요. 믿어지십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동안 더 젊어지고 더 좋아지시는 거예요? 예, 살을 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너무 반갑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김현미 교수님과 협연을 위해서 김은찬 선생님도 자리해 주셨는데요. 화려한 경력을 모두 소개해드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피바드 음악원에서 박사 학위를 전액 장학생으로 취득하면서 전문 연주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솔리스트뿐만 아니라 국내 최정상 아티스트들과의 협연을 통해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이어오고 계신데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경의 클래식 처음 방문하게 된 피아니스트 김은찬입니다. 와, 멋지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목소리도 너무 근사한데요. 아닙니다. 최근 들어 두 분이 호흡을 많이 맞춰오고 계시더라고요. 자, 김은찬 선생님 모시고 온 이유가 있을까요, 교수님? 네, 너무 많은데요. 네. 일단 지난번엔 오윤주 맞습니다. 성신여대 학장님하고 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거긴 또 거기대로의 맛이 있었고요. 예. 오늘은 김은찬 선생님하고 같이 왔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다른 음악회에서 이분 보고 너무 이 매혹적인 이 테크닉, 음악성, 그다음에 바이올린 리사이틀에서 제가 이 피아니스트 봤었는데 너무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밸런스라든지 뭐 호흡이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와. 이제 제가 늘 해보고 싶다가 네. 작년에 제가 그 뭐죠? 더 하우스 콘서트에서 스트라빈스키의 디볼트멘트 제 파트도 어렵지만 피아노 굉장히 어려운 파트로 알고 있는데 뭐 너무 능수능란하게 그래서 그때 작년에 했고요. 또 그래서 이제 그때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래서 올해 또 얼마 전에 그 서울 예고에서 하는 도암 토요 콘서트 시리즈에서 저를 독주자로 불러줘서 피아니스트 이분 모시고 갔다가 왔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와. 왔죠. 지금 거의 1분 가까이 자랑을 해주셨습니다. 아, 이따 연주가 기대가 됩니다. 자, 그 사이에 굉장히 바빴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3월에 있었던 실내악 단체 에드무지카 정규 연주회도 하셨고 또 이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평택 실내악 축제도 벌써 2년차가 돼가고 있는데 근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난번에 2024년 1월에 여기 출연해서 예. 그 이후에 뭐 여러 연주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사실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려도 되나요? 정경 선생님하고 그 오윤주 교수님이 기획 시리즈로 하시는 갤러리 콘서트에 네. 저희가 셋이서 함께 출연했는데 그때 제목이 제가 되게 아직도 인상이 남아요. 관계의 미학. 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연주했고요. 그다음에 그때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제 CD 첫 번째 나오는 CD를 소개했었나? 했습니다. 네, 기억이 네. 안 나는데 그 CD가 이제 네 번째 CD까지 나왔고요. 네. 그거와 별개로 또 하나의 실내악 CD를 하나 나중에 말씀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CD도 하나 출반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제가 하고 있는 단체들이 좀 있어서 거기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연주를 했지만 또 외국 그 미국의 인디아나 대학, 오벌린 대학, 매니스 대학, 중국의 텐진 줄리아드 에서 마스터 클래스하고 연주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학교 학생들 데리고 아부다비 출장 좀 와. 갔었고요. 뭐 그동안 뭐 하셨어요라고 물어보시면 음정하고 주로 싸우고 있었지만 그런 이벤트들 좀 했고요. 정몽구 재단에서 자문 교수를 하고 있어서 그 젊은 친구들하고 또 그 글로벌 프로그램으로 작년에 처음 시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스위스랜드 학생들과 함께 가서 지도도 하고 저도 함께 연주도 하고 뭐 그런 것들 하고 왔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오늘 전에 아까 소개해 주신 3월의 정기 연주에서 말하자면 저의 정년을 기념하는 저 딴에는 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기도 했고 저한테는 좀 큰 이벤트가 되는 그런 연주도 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에드무지카가 2020년에 창단했어요. 네, 어느덧 7년 차가 됐습니다. 맞아요. 세월이 참 와. 빠르죠. 이 2020년이 이 팬데믹 시기 아니었습니까? 네, 우리 예술가들에게는 정말 아주 힘든 또 동시에 분기점이 되는 신기였는데 공연이 전면적으로 중단되는 그때 베토벤 전곡을 다시 들여다보셨고 그 과정이 아까 말씀하신 음반으로도 나왔습니다. 네. 지금은 이렇게 2년 사이에도 일일이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때는 교수님 정말 우리가 다 같이 힘들었잖아요. 네. 예. 그 시간 혹시 교수님 어떤 시간으로 남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그때 아까 말씀 잠깐 해주셨지만 제가 리더로 있는 에드 무지카의 음악의 본질러라는 의미인데요. 그 제목으로 이제 2020년부터 저희가 창단을 하게 됐는데 그 이전에 이제 팬데믹 그 시절에 이제 많은 제자들도 뭐 후배들도 이제 그때는 지금은 이렇게 지나간 얘기로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그때는 저희가 무슨 둔기로 뭐 얻어맞은 것 같이 맞아요. 굉장히 충격적인 때였잖아요. 더군다나 공연 예술을 해야 되는 저희 분야에서는 사실 관객이 없는 나홀로라는 거는 거의 어떻게 보면 저희 전공이 그냥 죽어버리는 건가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때였는데 그때 이제 그런 제자들이 몇 명 돌아와서 제 연주 때 와서 그때 원래 모이면 안 됐었던 것 같지만 그때 아주 그런 룰도 생기기 전 아주 초창기 때 그래서 이제 몇몇 친구들이 음악회 왔길래 음악회 끝나고 나서 이제 삼겹살 사주면서 그 친구들이 되게 측은하고 좀 안 돼 보이더라고요. 저도 저지만 그래서 뭐 이렇게 내가 밥 사고 모여서 가끔 노는 건 굉장히 좋지만 좀 의미 있게 놀아볼래 우리?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 제가 했던 연주가 엘리마트홀 지금 인천 청라에 있는 엘리마트홀인데요. 그 홀에서 연주 후에 이제 했었길래 제가 매니저님한테 말해서 우리 데이트 하나 이제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곳 같이 대관이 되게 힘들지가 않던 그런 시스템이어서 그 홀이 그래서 이제 홀을 하나 해가지고 그때 들어와 있던 모든 제자들과 젊은 유학생들을 다 합해서 그때는 제목이 에드무지카가 아직 아니고 뭐였죠? 비바 라비다 파니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실내악을 했었고요. 네.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들이 너무 그게 값진 거죠. 저도 그렇고 왜냐면 아무것도 못하던 넋놓고 있던 시절이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게 에드 무지카의 말하자면 전신입니다. 네. 근데 그렇습니다. 7년이 벌써 되었어요. 네. 그 힘든 상황에서도 후배들의 무대를 위해서 더 애쓰신 이 마음이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 올해 또 2회째를 맡게 된 평택 실내악 축제 이야기도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요. 이 평택 실내악 축제 교수님이 직접 프린트를 해서 오늘 저에게 팜플렛 주셨어요. 네. 저는 이 모습도 너무나 소탈하고 근사합니다. 저는 이미 포스터를 너무 네. 멋진 컬러로 나왔잖아요. 네. 근데 교수님이 오늘 급하게 프린트 하시느라 여러분 이게 일부러 흑백 그 컨셉이 아닙니다. 교수님 오늘 저희 방송을 위해서 갑자기 프린트를 해오셔가지고 흑백으로 제가 지금 들고 있는데 평택 실내악 축제 이 출연진을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교수님 총 몇 명이 출연하죠? 근데 작년에는 40분이었는데 예. 이번에는 제가 프로그램을 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45명의 연주자가 오게 됐어요. 이 한 도시가 이렇게 교수님이 예술로 그림을 그려주셔서 예술 도시로 변화하고 있어요. 아니 뭐 워낙 평택은 글로벌한 도시고 네. 여러 면에서 제가 평택을 사실 잘 몰랐었다가 작년에 그 평택시와 평택시 문화재단에서 이제 재원을 주셔서 네. 제1회 실내악 축제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조금 더 평택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된 건데 평택엔 이미 그 글로벌 할 수밖에 없는 게 삼성의 아주 대단한 세계에서 그게 제일 큰 캠퍼스라고 하더라고요. 삼성의 가장 큰
그 말하자면 단지가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뭐 미군 부대라든지 이런 내용 때문에 글로벌화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뭐 무슨 여러 가지 음식 축제도 있고 제가 이제 좀 많이 공부를 하게 되었죠. 이거 연고가 생겨서. 그래서 뭐 이미 글로벌한데 저한테 이런 기회가 왔고 또 예산도 제가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저로서는 아주 멋진 프로그램으로 아주 멋진 한국의 음악가들을 다양한 내용으로 소개하고 싶다 하는 게 제 목적이었고요. 특히나 올해는 평택 아트센터가 고덕에 개관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가보고 미팅도 하고 했는데 거기가 이제 작은 홀이 있고 큰 홀이 있는데 큰 홀은 1,300석이에요. 대극장이네요. 네.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는 이제 프로그램도 좋고 아주 좋은 아티스트들도 오는데 결국은 음악회는 관객이 없다면 그건 무용지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정경의 클래식 같은 데서 이런 걸 홍보해 주시면 얼마나 실제적으로 관객한테 홍보가 되고 실제로 관객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간곡한 마음으로 새벽에 이 프린트 해왔죠. 감동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좀 자랑을 좀 하자면요. 지금 캐스팅을 보니까 우리나라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해외 아티스트도 많이 있고요. 또 실제로 우리나라 뭐 이경선 교수님 같은 경우에 저희 수요 초대석에 나오셨지만 네. 서울대 교수로 있다가 또 네. 인디애나 교수로 갔잖아요. 네. 하지만 김현민 교수님 부르니까 미국에서 달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이 평택 실내악 축제 여러분 가보시면 우리나라를 빛낸 세계적인 연주자 또 세계에서 지금 정말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연주자들을 한 자리에서 보실 수 있고요. 제가 날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9일, 5월 30일, 6월 5일, 6월 6일 시간이 좀 다르네요. 그렇죠. 네, 네. 기억하시네요. 예, 연주 시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5월 29일은 금요일인데 오후 7시 반, 5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4시, 6월 5일은 금요일 7시 반, 6월 6일 현충일이네요. 토요일 오후 4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이 김현미 교수님이 예술 총감독으로 있습니다. 이분이 그려주시는 이 실내악의 아름다움을 정말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프로그램도 지금 프로그램 자랑 좀 해주세요, 교수님.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교수님의 언어로 듣고 싶습니다. 뭐 프로그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 실내악의 진수를 아주 다양하게 보여주고 싶다. 네, 그다음에 어차피 이런 소중한 예산을 주셨으니 평택에서 제가 보통 때는 너무 커서 부를 수 없었던 다양한 평성을 포함했어요. 네, 이제 그 중에 뭐 너무 많은 곡들이 있어서 마르티뉴의 그 주방의 레위라는 아주 특이한 편성의 육중주가 있는데요. 네. 피아노, 클라리넷, 바순 그리고 현악기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는 그 뭐 너무 익히 아실 텐데 경희대 교수로 계신 임효선 교수님, 그다음에 그 한양대학교죠 조인혁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주 잘 정말 최정상급의 클라리네티스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대 트럼펫의 성재창 교수님 등 해서 그 곡이 굉장히 다양한 편성의 색감도 있지만 예. 그 제목처럼 주방의 레위 그래서 그 곡을 들으시면 마치 이게 음악은 소리인데 너무 잘 쓰셔가지고 마르티노 이 작곡가가 이게 약간 주방의 어떤 모습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듯한 어허. 굉장히 시각적인 느낌으로 저는 쓰여졌다고 제가 들었을 때 생각을 했고요. 이 작품을 꼭 올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작품 그다음에 뭐 괴츠의 독일의 작곡가인데요. 네. 스트링 피아노 퀸텟이에요. 근데 예. 성호 같이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베이스를 포함한 그리고 예. 피아노. 그래서 그런 곡은 아마 한국에서 제가 초연인지까지는 제가 더 자세히 초연이라고 제가 하면 확실하게 초연이어야 돼서 더 자세히 제가 알아보지 않았는데 아마 거의 우리나라에서 들어보신 적이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그 곡의 피아니스트가 지금 미국의 오벌린 음대에서 오는 송혜원 교수라는 분인데 그분도 이 곡은 뭐예요? 그래서 저한테 처음에는 이제 약간 거부감 내지는 근데 저는 평택에서 작년에도 그랬지만 그냥 보통 때 듣던 그냥
뭐 명곡은 늘 우리가 깊이 파야 되는 명곡이기 때문에 명곡으로서의 값어치는 있지만 명곡과 함께 저는 조금 더 새로운 또 아주 신선한 내용의 새로운 작곡가 중에 주옥 같은 작품들 그런 것들을 발췌하고 싶어서 한 3개월 동안 저 혼자 이 프로그램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곡, 그다음에 뭐 플룻과 타악기를 위한 특별한 곡이 있는데 그 곡도 아마 되게 재미있어 하시지 않을까. 처음에는 그 곡을 제가 부탁을 했더니 예. 연주자 자신이 이거 너무 어려워서 안 하겠대요. 그러다가 이제 플루티스트 이혜린 교수님 네. 한국 예술종합학교 그분도 선생님 너무 이 곡이 재밌어서 요즘 저희가 이 곡에 빠져 있어요. 와. 그렇게 말하는 식으로 가레스 피라는 분인데 근대 작곡가예요. 네. 근데 아주 독특한 색감에 제가 이거를 유튜브에서 보고 굉장히 매혹적이라고 생각해서 프로그램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곡 등 뭐 그런 것부터 말러 뭐 스포 뭐 다양한 원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곡들이 당연히 함께 하고 있어서 좀 흥미있게 관객들도 제가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프로그램을 만든 만큼 좀 재미있고 흥미있게 보아주시면 너무 좋겠다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여러분 지금 애정이 느껴지죠? 이것이 바로 총예술 감독의 역할입니다. 이 클래식 음악회를 가게 되면 우리가 솔직히 친숙하고 알고 있는 곡들이 더 반갑잖아요. 하지만 예술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 그런 곡들 사이사이에 이렇게 새로운 곡들, 알면 좋은 곡들을 직접 판단해서 연주자들도 잘 모르는 곡들을 연습시키고 또 의뢰를 해서 이렇게 올리는 축제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김현미를 믿고 평택 실내악축제에 꼭 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교수님 이 축제가 연속성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컨셉도 음반처럼 컨티뉴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단순히 교수님이 1, 2회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발을 들이셨으니까 이 평택에 끊임없이 이 실내악 축제, 클래식 축제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원해 주셔서 정말 무엇보다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분 이제 라이브 연주를 청해 들으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코른골트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헛소동 모음곡 중 정원 풍경을 들려주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곡 연주해 주실지 궁금한데 어떤 곡일까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드볼작의 로맨틱 피스예요. 네 개의 피스인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1악장과 4악장만 연주할 건데요. 네. 이 김은찬 선생님이 잠깐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저는 음정을 고민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선생님과 제가 애정하는 곡 중에서 하나를 골랐고요. 네. 지금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네네. 5월의 청량한 날씨와 잘 어울리는 감성이 묻어나는 곡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네. 1악장이 밝은 반면 4악장은 조금 어두울 수 있지만 선생님의 감정과 절제된 톤이 돋보이게 표현될 수 있는 수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질문 안 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연주를 해서 자리를 이동하시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더 곡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곡은 원래 2대의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실내악곡으로 작곡이 되었는데요. 이후에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4개의 소품으로 다시 편곡한 것이 바로 로맨틱 피스입니다. 제목처럼 낭만적인 정서가 중심이 되고 있고요. 화려한 기교보다는 노래하듯 자연스럽게 흐르는 선율이 매력적인 곡입니다. 연주 감상하시면서 바이올리니스트 김현미에게 궁금한 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풀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되었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드보르자크의 4개의 낭만적 소품 작품으로 75중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4악장 나르게또 김현미의 바이올린 김은찬의 피아노 협연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브라바 브라비.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큰일입니다. 그 드보르자크의 네 개의 낭만적 소품 이제 뒤에 들려줄 텐데요. 그 전에 지금 연주곡 들려주셨습니다. 교수님, 제 연주자로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 교수님 연주를 들으면 이렇게 눈물이 날까요? 견딜 좋은 수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그거?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제가 감동을 받아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인데, 지금 방금 들려주신 드보르자크의 4개의 낭만적 소품 작품으로 75중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4악장 라르게토, 김현미 바이올린, 김은찬 피아노 연주로 여러분 감상하셨습니다. 옹이뉴키님 감사합니다. 아침 행복합니다. 교수님 화창한 봄날을 약간 다른 각도로 바라보게 되는 선율입니다. 김그라님, 핑크 기린꽃이 베란다에 활짝 피어 쳐다보고 하늘도 보면서 두 분 연주를 보이는 라디오를 감상하는데 너무나 매혹적인 아름다운 곡입니다. 8916님, 너무 반가운 곡입니다. 2000년 초반에 강동석님의 이 바이올린 곡 드보르작 4개의 낭만적 소품 작품으로 75 For Romantic Peace를 듣고 푹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연주를 함께 들려주신 피아니스트 김은찬 선생님, 예. 연주 어떠셨어요? 이게 라디오가 생각보다 긴장이 많이 돼서 이게 너무 큰 실수를 할까봐 네. 약간 위축된 마음으로 연주를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소리를 듣다 보니 조금 마음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희가 듣기에는 위축된 게 전혀 없었는데 워낙 섬세한 터치를 잘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계속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김현미 교수님이 이래서 사랑하는구나. 감사합니다, 선생님. 브라보. 너무너무 두 분 정말 아름다운 연주였고요. 음악가로서 김현미 교수님은 제가 워낙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인데 이렇게 연주를 들을 때마다 왜 이렇게 저는 교수님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교수님이 연주를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교수님이 정말 누구보다 아름다운 정년하셨지만 저는 교수님이 지금부터 전성기신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겠는데요. 자, 교수님의 1년이 더 빨리 흘러간 것 같은데, 지금 1998년 창단된 국내 실내 단체 코리아나 체인버 뮤직 소사이어티 음악 감독도 지금 현재 맡고 계십니다. 지금 속해 계신 연주 단체의 정규 연주회만 다 해도 1년 스케줄이 금방 잡힐 것 같아요.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코리아나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는 그 약 30명의 연주자가 있는 단체예요. 네. 거기에 중견 대학 교수님들, 그다음에 주요 악단의 수성 연주자들, 그리고 또 젊은 층에 이렇게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악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단 제가 이제 음악 감독이니까 프로그램을 짜는 그 숙제를 갖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곡에는 이런 연주가들의 조합이 좋겠다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저도 가끔 함께 합류해서 연주를 하고 해서 그 연주, 그다음에 에드 무지카 아까 말씀드린 그 연주는 주로 젊은, 그러니까 연주자들 저 빼고 의 모임이잖아요. 거기는 한 20명 정도 돼요. 그래서 그것도 또 비슷한 모양으로 제가 음악 감독, 리더, 제 명칭은 리더인데 제가 자꾸 음악 감독하는 그 어조가 싫어가지고 에드 무지카에서는 그냥 리더로 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리더로 이름이, 그런데 비슷한 업무는 비슷한 내용이고요. 여기서는 작은 그런 편성의 실내악뿐 아니라 제가 지난 3월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현악 앙상블까지를 아우르는 큰 편성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악단이어서 제가 이제 스트링 오케스트라의 리더 같이 역할도 하면서, 또 그들은 젊은 친구여서 저보다 기량이 뛰어나고 너무 훌륭한 단체이지만 또 저도 오랫동안 실내악이라는 장르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그 리허설하는 테크닉이라든지 실내악에서 좀 더 중점적으로 좀 조율해야 되는 앙상블의 내용 같이 그런 것들을 함께 하면서 제가 좀 그런 내용으로
그 젊은 친구들에게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에드먼즈가 그렇고 아시다시피 제가 퀄텟 21의 창단 멤버인데 네. 저희는 1991년에 창단해서 와. 좀 너무 오래됐죠. 오래됐다는 것만 가지고 뭐 대단한 건 아니겠는데 예. 그러나 하나 제가 굉장히 운이 좋았었고 왜냐하면 멤버들이 이 음악 만드는 작업을 끊이지 않고 오래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악단 그런 소규모의 트리오나 뭐 퀸텟이나 콜텟이 많이 생겨나지만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허다한데 예. 그런 의미에서 그냥 음악을 좀 열정적으로 만들고 싶다 하는데 저희가 뭔지 무언의 동의를 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저는 그걸 계속 할 수 있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도 이제 곧 다음 주인가요? 정기 연주가 다가오는데 네. 21일이 5월 21일입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이제 저희만의 좀 축적된 어떤 다른 젊은 팀들도 뭐 훌륭하고 화려하고 하지만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음악적인 어떤 내용이나 스토리, 깊이 그런 거를 잘 만들어서 무대에 내놓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현악 트리오 앨범을 내셨을 때 실내악은 연주자들 사이의 정교한 대화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 실내악 연주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을까요? 잘 듣고 반응하기. 잘 듣고 반응하기. 반응하기. 예, 근데 저희는 그게 음악이 매우 인간하고 비슷해서 저희도 사실 남의 말을 잘 듣는 게 때로는 힘들잖아요. 저도 되게 힘든데 내 욕심이 있고 내가 다른 것으로 굉장히 마음이 급하고 하면 남의 얘기를 정말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를 못 들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같은 연주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어떤 프레이징으로 나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잘 간파하고 또 그에 맞춰서 그게 실내악의 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똑같은 곡을 하더라도 멤버가 다르거나 그 기분이 각자 다를 때 나타나는 저 사람이 나한테 제시하는 어떤 내용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가장 예술적으로 가장 합당한 내용으로 답을 할 건가가 굉장히 중요해서 저는 실내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글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잘 듣고 그에 맞춰서 잘 반응하기 뭐 이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실내악뿐만 아니라 우리 클래식 연주자들, 예술가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잘 듣고 반응하자. 저는 교수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교수님 비르투오저랑 마이스트로의 차이를 누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비르투오저는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지만 마이스트로는 다음 세대를 연결하는 대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볼 때마다 마이스트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우 영광입니다. 자, 지금의 바이올리니스트 김현미를 만든 데에는 여러 음악적 영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영향을 준 인물이나 그 순간을 좀 물어봐도 될까요? 많이 거슬러 올라가서 오래 전에는 제가 이제 한국에서는 물론 김남주 선생님이 저한테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셨죠.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끌어갈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에너지의 장본인이셔서 그랬고 미국에 유학 가서는 제가 지금까지도 저에게 이렇게 그분은 지금 세상을 떠나셨는데 저에게 뭔가 이렇게 인스피레이션 그게 제 첫 번째 CD의 제목인데 저한테 끊임없이 영감을 주는 제 스승님이거든요. 필릭스 갈리미어라는 분이고요. 오리진은 그러니까 원래는 비엔나 사람인데 이제 세계대전이 있을 때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제 굉장히 실내악에 전공도 전공이지만 굉장히 실내악에 지대한 공헌을 세운 지금도 제가 어디 가서 세계 어디 가서 이제 좀 아주 어린 친구들은 저희 선생님을 모르는데 이제 세대가 조금 윗세대시니까 그렇지만 뭐 저희 세대 아까 20-30년 앞뒤로는 제가 저희 선생님의 이름을 말하면 거의 그분과 아주 값진 경험이 없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지금도 저희 필릭스 갈리미어를 말하면 그분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저희가 다시 친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실내악계에서
클래식 음악계에서 굉장히 지대한 공로를 세운 분인데요. 저한테는 그분이 아직도 살아있는 영감인 음. 분이어서 그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실내악 그 퀄텟 20을 특히 오래 한 그룹인데 네. 그런 그룹을 오래 해오면서 그 그룹 그다음에 연습 레퍼토리 그다음에 저 하다못해 싸움까지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던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저한테는 굉장히 스승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내용을 겪어오면서 그 제가 좀 반응하는 그 뭐죠 방법이나 그 타이밍 이런 게 조금씩 변해가는 걸 제가 이제 느끼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가르침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갈등조차도 스승이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바이올리니스트 김현미의 베토벤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3357님, 오늘 선곡표 보고 심쿵했습니다.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6번 너무 좋았는데 라이브로 들을 수 있다니요.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교수님,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선곡표도 미리 확인합니다. 대단한 EBS 이 프로그램이네요. 왜냐면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면 네. 그날의 선곡표를 저희가 미리 올려놓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또 선곡표를 보시고 네. 기다려주신 분들이 계셔서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곡 소개 네, 하시겠어요? 곡 소개 우리 네. 피아니스트 선생님께. 아니 너무너무 그 제가 다른 네. 데서 그 음악 해설하는 걸 봤거든요. 아, 예. 너무너무 스마트하시고요. 네네. 정말 좋아요. 네. 네. 해주세요. 아까랑 뭐 같이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5월의 따뜻한 햇살을 생각하며 고른 곡이잖아요, 선생님. 네. 이 곡이 하지만 그 뒷배경에는 베토벤이 죽음을 생각했던 1802년 하일리겐슈타트 유서를 쓸 때 무렵에 작곡했던 곡으로 뒤에 펼쳐질 7번, 9번의 좀 카리스마틱 음악과는 조금 다른 양상의 아주 아기자기하고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곡입니다. 나중에 7번 소나타와 9번 크로이처 소나타랑 비교해서 들으시면 더 큰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이번 곡뿐만 아니라 다른 곡까지 연계까지. 아, 너무 좋습니다. 두 분 연주를 위해서 자리를 이동하시면 제가 준비하시는 동안 좀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토벤이 점차 초기 양식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개성과 대담한 표현을 확립해가던 시기의 작품입니다. 이 시기는 청력 이상이 점점 심해지는 때였지만 오히려 투명하고 밝은 에너지를 지니고 있어 더욱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첫 악장은 소나타 형식으로 쓰였는데요.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질문과 응답을 주고받듯 대화하고요. 때로는 경쟁하듯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준비되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6번 A장조 작품번호 30의 1 중 1악장 알레그로 김현미의 바이올린, 김은찬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브라바 브라비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6번 A장조 작품으로 30의 1중 1악장 알렉으로 김현미의 바이올린, 김은찬의 피아노 협연으로 여러분 감상하셨습니다. 베티샘 리님 브라비 이렇게 귀한 라이브 연주를 유명한 김현미 쌤 연주를 들을 수 있다니 영광입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수요 초대석은 바이올리니스트 김현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 아주 가슴 뛰게 하고 싶은데요. 예전에 베토벤을 만났을 때와 지금 베토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이번에 이 CD를 만든 그 전곡 중에서 베토벤 3번이 있는데 네. 그 3번을 제가 몇 년쯤 됐을 거예요. 한 15년, 20년 전에 김대진 피아니스트와 다른 방송국에서 그때 그 한국의 연주자 시리즈, 연주가 시리즈라는 데서 초대해 주셔가지고 그 CD를 만든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거를 편집하고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그때 그 CD가 생각이 나서 이제 들어봤는데 와. 제가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피상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나의 연주는 이렇게 변했을 거다 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정말로 비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음반이 있으니까 예. 그게 되게 거기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좀 그야말로 성깔이 좀 더 뚜렷하고 네. 굉장히 소리가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생기가 있고 굉장히 뚜렷한데 어떤 면으로는 좀 공격적이다. 약간 그렇다면 그 이제 많이 세월이 지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 같은데요. 제가 제 음반을 제가 제 연주를 평가하는 게 조금 쑥스럽긴 하지만 뭔가 조금 겉으로 드러난 어떤 골격의 크기라기보다 그 제가 하나하나 특히 조용한 2악장 같은 프레이징을 처리함에 있어서 제가 조금 더 내면의 얘기를 하는 것 같은 좀 그런 변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큰 변화에 제 자신이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사람이 똑같은 연주자인데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라고 제가 굉장히 그 CD를 모니터하면서 깜짝 놀랐었어요. 작년에. 예, 정리를 하자면 과거 김현미의 베토벤은 공격적이었으나 지금의 베토벤은 굉장히 소프트하고 내면을 바라보는 그런 부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제 얘기에 대해서 뭐라 하자 하는 거는 좀 쑥스럽네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교육자로서 제자들을 가르쳐 오셨는데요. 제자들에게 자주 해온 조언이 있다면 좀 물어봐도 될까요? 자주 그렇게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끔 얘기했고 제가 제 자신에게도 얘기하는 건데 그 첫째는 물론 음악이라는 게 조기교육이라서 처음부터 굉장히 뭐라 그러죠?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자아가 다 자라난 다음에 결정하기에는 좀 늦은 감이 있어서 네. 부모님이나 주변의 어떤 내용에 조금 강압적으로 어떻게 하게 되는 예가 많긴 하지만 어느 시점에선가 저는 한 번은 꼭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말인데요. 너가 진짜 음악 좋아하니?를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각자. 왜냐하면은 이게 평생에 할 수 있는 대단한 저는 장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한 인생을 걸 만한 대단한 장르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제 생각에 자기가 그 길이 아니라면 그 평생의 고통이죠. 그래서 저는 어렵지만 어느 시점에선가는 내가 이거 정말 좋아하는 거냐 물어보고 싶고요. 물어보라고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일단 내가 그래도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으나 좌우지간 음악을 하기로 결정한다 하면 저는 그다음에 필요한 게 굉장히 진부한 얘기 같지만 성실과 시간인 것 같아요. 성실이 뭐 우리가 아이고 성실 그딴 얘기 뭐 누가 못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실제로 성실하게 산다는 거는 음악뿐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인생에서도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어떤 큰 내용을 하려면은 그 일본에서 그 찐빵 하나 만드는데 3대가 하듯이 약간 자기 자신과의 시간의 축척이 없이는 굉장히 값어치 있는
이 작품이 나온다는 건 사실 그건 어떻게 보면 좀 객기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말해주고 싶은 단어를 압축해라. 그러면 성실과 시간의 축적. 성실과 시간의 축적. 저는 좀 인상 깊은 게 클래식 음악은 인생을 걸어도 될 만한 장르이지만 먼저 너가 정말 좋아하는지 물어봐야 한다 스스로에게. 네. 그때 되게 그래서 물어봐서 아니라고 하면 너무 문제는 심각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캐주얼하게 그냥 이렇게 그냥 하기에는 너무 대단한 장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저는 또 좀 인상 깊은 게 학륜수 종합학교 학생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테크니션의 이미 시험을 보고 들어온 학생들 아닙니까? 그 학생들에게조차도 다시 한번 그렇게 대접해 주셨군요. 네, 어떤 그 핵심적인 글쎄 진리라 제가 말한 게 진리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망설여지지만 어떤 그런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내용은 늘 진리인 것 같아서 그런 의미에서 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교수님 아까 걱정하셨지만 1시간이 벌써 훌쩍 지나갔어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아까 초반에도 언급했지만 시간이 너무 아깝고 아쉬운 시간이 또 오늘도 됐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두 곡 연주 너무 감사하고 교수님 이렇게 건강하시게 앞으로도 멋진 연주 계속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기영의 클래식에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출연해 주신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초대석 바이올리니스트 김현미 또 피아니스트 김윤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